2024년 일본 열도는 전례 없는 야생동물 공격 위기에 직면했다. 11월까지 집계된 곰 습격 피해자는 2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통상 12월이면 겨울잠에 들어야 할 곰들이 겨울철에도 민가를 배회하며 주민을 공격하는 사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아키타현에서는 산책 중인 여성이 신문 배달원이 집 앞에서 눈을 쓸던 주민이 잇따라 곰의 습격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야생동물 출몰 사건을 넘어 일본 사회의 생태계, 균형 붕괴, 지방 소멸,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로 분석된다. 일본은행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곰 출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 관광객이 곰 출몰 지역을 기피하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농업임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엽사, 경찰, 자위대까지 동원했지만 곰들은 덫에서 먹이만 챙겨 달아나는 등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 곰 습격 사태의 구조적 원인, 사회경제적 파장, 정부 대응의 적절성,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24년 11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곰 습격 사건은 총 230건으로 이는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사망자 13명은 인명피해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홋카이도, 아키타, 이와테, 야마가타, 나가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시기가 여름, 가을에 집중되지 않고 겨울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산책, 신문 배달, 제설 작업 등 일상적인 야외 활동 중 습격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집마당이나 주택가 도로에서 곰과 조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도된 영상에서는 곰이 대낮에 주택가 도로를 건너 집마당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과거에는 산 인근이나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하던 곰 출몰이 이제는 주거 밀집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230명이라는 피해자 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의 인간과 야생동물 공존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곰이 인간 거주 공간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사망자 13명은 곰 공격의 치명성을 보여준다. 한 번의 공격으로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산림 내먹이 부족이다. 곰은 겨울잠에 들기 전 충분한 지방을 축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을철 도토리, 너트류, 과일 등을 대량 섭취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도토리 등 견과류의 흉작이 반복되면서 곰들이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먹이가 부족하면 곰은 겨울잠을 늦추거나 아예 동면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특히 2024년은 여름철 이상 고온과 가을 강수량 부족으로 도토리 등 수목 결실이 부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관계자들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매 생산을 줄이는데 기후변화로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먹이 부족은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곰들이 민가에 먹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다는 점이다. 한번 인간 거주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과수원, 과일, 농작물 등을 맛본 곰은 이를 손쉬운 먹이원으로 인식한다. 야생에서 먹이를 찾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보도된 영상에서 곰이 덫에 먹이만 챙겨 달아나는 모습은 이러한 학습 능력을 보여준다. 곰은 덫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터득한 것이다. 일단 민가 먹이의 맛을 들인 곰은 겨울잠을 포기하고 계속 인간 거주지를 배회한다. 일본 야생동물 연구자들은 먹이 학습을 한 곰은 동면 본능보다 먹이 획득 행동을 우선시한다며 이런 개체는 재활이 불가능하며 결국 포획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곰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새롭게 제기하는 원인은 눈 덮인 산에서의 은폐 어려움이다.
겨울철 산에 눈이 쌓이면 곰의 검은 털은 흰 눈 위에서 쉽게 눈에 띈다. 곰은 매복형 동물로서 은폐가 중요한데 눈 덮인 환경에서는 숨기 어렵다. 반면 민가 주변은 건물, 나무, 구조물 등 은신처가 많고 눈이 쌓이지 않는 곳도 많아 상대적으로 은폐에 유리하다. 이는 곰의 행동 패턴이 단순히 먹이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곰은 학습과 적응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환경 변화에 따라 행동 양식을 조정한다. 겨울철 민가 출몰 증가는 먹이 확보와 은폐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인 지방 인구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다. 산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과거 경작지, 목장, 마을 주변부 등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지역은 원래 완충지대로서 야생동물과 인간 거주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했다. 사람의 활동이 있으면 야생동물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곰의 활동 영역이 인간 거주지 가까이까지 확대됐다. 특히 엽사 고령화와 감소도 문제다. 과거 일본 산촌에는 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엽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위험한 개체를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곰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엽사의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어섰고 신규 엽사 유입은 거의 없다. 정부가 엽사, 경찰, 자위대를 동원했지만 전문성 있는 야생동물 관리 인력 부족은 근본적 한계다. 기후변화는 곰 출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일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과거 대비 1.5도 상승했으며 강수 패턴도 불규칙해졌다. 이는 산림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도토리나무는 봄철 개화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며 가을 결실기에도 안정적인 기후 조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상 고온, 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수목의 번식 주기가 교란되고 있다. 2024년은 특히 가을철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이로 인해 도토리 등 견과류 생산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견과류 흉작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곰뿐 아니라 멧돼지, 원숭이 등 다른 야생동물 출몰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에서는 곰 개체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곰 포획을 규제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개체수가 회복됐고 지금은 오히려 과잉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확한 개체수 파악은 어려우나 홋카이도의 불곰은 약 1만 마리, 혼슈의 반달 가슴곰은 수천 마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체수 증가 출몰 증가라는 단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산림 내 먹이와 서식지가 충분하다면 곰 개체수가 많아도 인간과의 충돌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곰 개체수는 많았지만 민가 습격은 드물었다. 현재의 문제는 개체수 자체보다 곰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질적 악화에 있다. 먹이 부족, 서식지 파편화, 인간 활동 확대 등으로 곰이 산림 내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진 것이 본질적 원인이다. 곰 출몰이 잦은 지역의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의 산촌 지역은 온천, 스키, 트레킹, 단풍 명소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언제 곰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 아키타현, 이와테현 등 곰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의 호텔 여관 예약률은 전년 대비 3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야생동물 위험이 있는 곳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곰 습격 뉴스가 반복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악화됐다며 관광 회복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은행 총재가 곰 출몰을 경제 악재로 언급한 것은 관광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농업, 임업 종사자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산림 작업, 농작물 수확, 가축 관리 등 야외 활동 시 곰 습격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몰전 산림 출입을 금지하거나 2인 이상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 농민들은 곰 공포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곰이 무서워서 밭에 못 나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산촌 지역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곰 출몰은 추가적인 타격을 주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곰 습격 위협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다. 집 앞에서 눈을 쓰거나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조차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 보호자 동행이 필수가 되고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 패턴이 변화한다.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곰 대응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도 발생한다. 곰을 적극 포획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며 엽사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엇갈린다. 과거 긴밀했던 산촌 공동체가 곰 문제로 분열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곰 습격 사태에 엽사, 경찰, 자위대까지 동원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엽사들은 위험 개체 포획 사살에 투입됐고 경찰은 주민보호와 곰 출몰, 지역 통제를 자위대는 일부 지역에서 수색 및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더 설치, 감시 카메라 배치, 경보 시스템 구축 등도 확대됐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곰들은 덫에서 먹이만 챙겨 달아나는 등 기존 포획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곰은 지능이 높은 동물로서 반복된 포획 시도를 학습하고 회피한다. 단순 덫 설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엽사 고령화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대응의 근본적 한계는 사후 처방 중심이라는 점이다. 곰이 출몰한 후 포획하거나 쫓아내는 방식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곰이 왜 민가로 내려오는지, 어떻게 하면 산림 내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 먹이 공급 확대는 장기 과제이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완충지대 복원 역시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엽사 양성도 시간이 걸리며 젊은 층의 엽사 지원은 매우 저조하다. 곰 대응은 법적 윤리적 딜레마도 수반한다. 일본은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곰 포획을 규제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살은 금지된다. 환경단체는 곰도 생존권이 있다며 과도한 포획에 반대한다. 그러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개체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포획 기준, 절차, 사후 처리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획한 곰을 다른 지역에 이주시키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이 역시 비용과 효과성 문제가 있다. 북미는 곰 관리에 있어 오랜 경험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립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곰과 인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통, 식량 보관 규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곰이 인간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곰은 삼진아웃 원칙으로 관리한다. 1차 출몰 시 쫓아내고 2차 시 포획 후 이주시키며 3차 시 최종적으로 제거한다. 이를 위해 전문 야생동물 관리팀이 운영되며 GPS 추적, 마취 포획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한국은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지리산 등에 약 7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일본과 같은 대규모 곰 습격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촌 지역에서 곰 출몰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도 곰 개체수 증가 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먹이원 확보, 완충지대 관리, 주민 안전 교육,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공존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일부 국가도 곰 출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유럽은 주로 공존 모델을 추구하며 곰 서식지 보호와 인간 활동 지역 분리에 중점을 둔다. 산림 회랑 조성, 로드킬 방지, 가축 피해 보상 등 다층적 접근을 한다. 그러나 유럽도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루마니아는 최근 곰 공격 증가로 포획 허용 기준을 완화했으며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곰과 인간 공존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겨울철에도 곰 출몰과 습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겨울잠을 포기한 곰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를 배회할 것이다. 특히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 은폐를 위해 민가로 침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주민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인구 감소, 생태계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곰 출몰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향후 5에서 10년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사회는 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더 이상 인간과 야생동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정 수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먹이원 확대 및 서식지 개선, 장기적으로 산림 내 도토리나무 등 먹이 수목을 대폭 식재하고 곰이 산에서 충분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0에서 20년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과제다. 완충지대 관리 강화, 방치된 경작지, 폐가 주변 등을 정비하고 완충지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공공이 완충지대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교육 및 행동수칙 보급, 곰 출몰 시 대처법, 음식물 관리, 야외 활동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 엽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공무원, 준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급여 처우를 개선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 활용 강화, GPS 추적, 드론 감시, AI 기반 출몰 예측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곰의 이동 경로와 패턴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곰 포획 기준, 절차, 보상 체계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줄이고 주민 안전과 동물 보호 간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역 경제 지원, 곰 출몰로 타격을 받은 관광농림업에 대한 재정 지원, 보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 일본의 곰 습격 사태는 단순한 야생동물 사고가 아니라 기후변화, 인구 감소, 생태계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다. 역대 최다 피해는 인간과 야생동물 공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겨울잠을 포기한 곰들이 민가를 배회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엽사 경찰 자위대를 동원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먹이원 확대, 서식지 개선, 완충지대 복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곰과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악재로 언급할 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관광산업 타격, 농림업 위축, 주민 불안 확산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 사례는 기후변화 시대 야생동물 관리의 어려움과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지혜와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